안녕하세요. 백운용입니다. 수의액과 비교과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 클릭하셨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2200건 컨설팅하고 그중에서 100명 이상을 메디컬로 합격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메디컬 합격시켰을 때의 그 비교과 의 방법론을 요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에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리 상세 페이지 보면서 같이 우리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학과 비교과, 이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 한 권으로 끝내드립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원문 하나를 12개의 새 책으로 해체합니다. 원헬스, 인수 공통감염병, 동물복자 교차하는 초부가가치 주제 10선. 우리는 초부가가치 10선을 왜 선택하냐면, 이게 이제 AI에 대체되지 않는 초부가가치 10선인데, 우리가 이제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그러지 말고 AI를 활용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수의사만의 도적 영역을 찾아가야 된다. 이 가이드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이제 원문을 저희가 이제 10개를 선택을 해요. 10가지 초부가가치 주제 10선에 각각 하나씩 해서 10개인데, 지금 총 191페이지고, 한글 6편, 영어 4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실정, 한국의 상황, 한국의 기술, 한국의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문 그 학술 네이처라든지 이런 글로벌 탑 학술에 있는 것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이게 최신의 학술 트렌드, 산업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트랙을 둘 다 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7,000원 정가인데 5,5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이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수의과 꼭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수의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헬스 사고예요. 원헬스. 원헬스란 게 뭐예요? 동물과 인간의 건강이 따로가 아니다. 하나다. 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원헬스 사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줄독감 이후에 인수공통감염병, 그 다음에 팬데믹 90% 이상이 동물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의학의 전략적 가치가 전례없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비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1차원적으로 동물을 좋아해서 온다. 요런 거 자체가 약간 최신 트렌드랑 좀 벗어나고 입학사정 간에 좀 경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즉 종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비교 의학적 사고를 갖춘 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최신 어떤 수의학과 비교과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중에서도 가장 인원이 적어요. 의체한약수 요 중에서 이제 10개 대학에 5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0.09%예요. 의대보다 훨씬 문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뚫기 위해서는 이 원헬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통합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그 비효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가이드북의 목표는 원헬스, 인수공통감염병, 동물복제와 교차하는 영역을 여러분의 언어로 소화해서 생기부의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일관성 있게 구체성 있게 기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이드북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가이드북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수의학 영역 뭐냐? 왜 이런 영역을 찾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압도되는 그런 분야 말고 우리는 인간 수의사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곳에 기술이 있고 사람이 모이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초부가가치 수의 바이오 영역이라고 부른다. 원헬스, 정밀의학, 야생동물 보존이 요구되는 영역만 조준해가지고 생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이 친구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수의학의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보와 같이 수의 바이오 영역 찾기 위해서는 5가지 5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탐구를 우리가 생기부에 담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 팬데믹 방어, 식량 안보, 반려동물 건강, 생태 보존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폭발적 자본이 집중하는 영역, 글로벌 감염병 시장 55조 원, 펫 헬스케어, 야생동물 보호 이런 영역에 이제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 분야 이 기준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의 물리적 개입, 동물 줄기세포 이식, 야생동물 외과, 수의외과 시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의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대체하기가 힘들죠. 자, 이제 네 번째 복잡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져야 되는 분야, 살처분 정책, 동물복지, 수의윤리, 인수공통 통제 이런 것들. 다섯 번째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 아주 커링 엣지한 분야다. AI 수의 진단, NGS 병원체 추적, 정밀수의학, 오가노이드 이런 분야들 5가지 내용들을 합쳐서 찾은 게 바로 어떤 영역이다? 수의대 초보가 같이 연구제 10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연구 주제 10선이 이렇게 되고 각 연구 주제마다 한글 또는 영어만 한 편씩 매치를 해서 제가 QR을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QR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논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서 파악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접 방어하는 데 쓸 수 있고 내가 직접 읽어볼 수도 있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뭐예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감염, 정밀화 파트, 산업 반려 파트, 정책 생태 파트. 자, 첫 번째 감염 정밀화 파트의 첫 번째 주제. 자, 인수 공통 감염병과 원헬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수의학과 중에서 핵심 이슈예요. 다음 팬데믹 90%가 동물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인 미래거든요. 요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미래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감염 정밀화 파트에서 동물 줄기세포와 엑소점 치료. 반려동물 정밀화하기 여는 새로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엑소점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깊이 다루는 게 어떤 비전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자, 감염 정밀의학 파트에서 AI 수의 진단과 영상의학, 사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동물 AI 의료, 우리가 이제 인간 AI 찍어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은 걸 AI로 판단하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진단은 빠르게 하고 인간은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서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동물과 관련해서는 산업 반려가 굉장히 큽니다. 펫이 이제 1,500만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펫 인구가. 그래서 관련 산업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동물 유전체와 정밀 수약, 반려동물 NGS 시대의 종양, 유전질환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생적으로 유전질환이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배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거고. 주제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반려동물 장래와 펫 로스 문화. 1500만 반려 시대의 새로운 의뢰다. 우리가 이제 동물이 죽으면 그다음 또 같은 또 개를 키우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반려동물 장래라든지 이런 펫이 죽었을 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같이 보낼 때도 잘하는 이것도 문화적으로 만들면 여기서 산업적으로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생로병사가 다 케어가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보험과 진료비, 표준화 미비가 만든 펫보험 시장 과제. 이제 동물들 많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펫보험이 있는데 그 펫보험도 지금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게 우리 미래 수의학과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일곱 번째, 펫푸드와 반려동물 영양학.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유전병도 있고 펜로스 문화도 있는데 애당초 이제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케어하고 오래 갈 수 있게 가야겠죠. 그래서 휴먼 그레이드가 여는 펫푸드 산업의 미래이다. 이런 게 우리 하나 주제다. 그리고 정책 생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야생동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동물 행동학과 반려동물 심리, 이제 행동학이 여는 동물 정신 건강, 동물의 정신 건강도 케어하는 거예요. 행동학, 동물 행동학 토대로. 그다음에 정책 생태에서 또 하나 야생동물 보존과 생태 수의학, 기후 변화가 만드는 새로운 수의학 영역. 이제 기후가 변화되면서 동물들의 어떤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수의사가 해결한다. 그다음에 정책 생태에서 동물 복지와 수의 윤리, 살처분 딜레마가 모는 인간 동물의 관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한번 쭉 돌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리적 관점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 이런 것까지가 우리 수의대 초보가치 연구제 10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주를 엮으면 원헬스 시대의 수의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을 이제 생기부에 1, 2, 3학년에 고스란히 넣는 게 우리 가이드의 목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개 주제가 있잖아요. 이 10개 주제에 원문이 하나씩 해서 10개 원문이 있는데 이 10개 원문을 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거죠. 세특에 어떻게 광업별을 넣을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어센틱 마인드의 독자적인 프레임워크인 11렌즈 매트릭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10개 주제에 11렌즈 매트릭스 더하면 120개 세트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사실상 3년간 수의학과 관련된 비교과 주제는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12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은 네 가지 도메인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도메인은 과학동학. 여기서는 원리학 구현을 보는 렌즈를 모았고 두 번째는 경제 비즈니스.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사회 공공, 시스템과 룰에 대한 내용. 그다음 네 번째는 인문 철학, 인간을 향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학공학 보면 자, 기초 원리 렌즈는 뭘 바라보는 관점이냐? 어떤 원문이 있다면 이 원문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 원리는 뭐냐? 교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뭐냐를 바라보는 거고. 자, 두 번째 첨단 기술 파트에서는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뭐 AI, 빅데이터, 나노, 뭐 유전체학 뭐 이런 것들은 뭐냐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이커 실증.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론을 실험이라든지 메이커, 직접 로봇이나 어떤 파이썬, 어떤 모델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직접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 비즈니스 파트에서 첫 번째 산업 시장 수요 공급 대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이제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렌즈가 자체가 늠으로써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어떤 반려동물 산업 펫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창업계에는 뭐 이제 펫 로스 그 장래 문화 같은 것도 있고 뭐 펫 어떤 건강 영양 뭐 그다음에 뭐 질병 유전제 유전체 치료 유전체 질환 치료 이런 것들도 다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찾아서 창업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소비자 행동. 소비자가 없으면 시장이 없고 시장이 없으면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환자가 즉 우리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 왜 지갑을 여는지, 왜 닫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 이런 소비자 행동을 파악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렌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곱 번째 법령 정책. 혁신 기술과 기존 법령 어떻게 충돌하냐? 이건 아까 여기 그 보험 관련된 내용. 기존에 이제 보험이 없잖아요, 표준이. 근데 이제 이거는 수의예과적인 어떤 도메인 지식을 갖고 법령 정책에 대해 관점에서 이걸 풀어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관점에 접근하는 친구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지역사회 연계. 우리 동네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여기 원무에서 다룬 문제를 우리 동네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처한 환경은 굉장히 유니크한 고유한 환경이에요. 도농복합지역 아니면 바다, 섬, 아주 그냥 도시 내 이렇게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 환경에서의 고유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동체 영향과 인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공동체를 더 크게 확장한 게 뭐다? 글로벌 환경, 아홉 번째 렌즈. 국경을 넘는 보건, 환경 위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요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문 철학 렌즈입니다. 열 번째 생명 윤리. 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래도 동물 복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심리 정신. 환자의 심리 고통에 어떻게 개입하냐. 이제 동물의 심리의 정신에 어떻게 개입하냐. 동물 행동을 토대로 이제 아주 헤아리는 거. 이렇게 아니면 동물과 텔레파시로 해서 의사소통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 정신을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렌즈고요. 다학제 융합은 이런 렌즈들 두 개 이상을 합쳐가지고 혹은 과목을 두 개 이상 합쳐가지고 어떤 통찰이 나오는가를 보는 렌즈예요.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렌즈로 120가지 세트 아이디어로 각각의 효과목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게 이 가이드북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 네 단계 프로세스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제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죠. AI 대체 불가능한 소위대 초보 가치 핵심 이슈를 몇 가지 선정하고 제 이제 컨설팅 경력을 토대로 입학사정관의 지적 호기심을 가늠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요 주제를 딱 적정 난이도의 주제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 각 주제에 대한 원문을 제가 이제 할로시네이션 논문을 뺀 직접 여러분이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는 원문을 찾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글 6편, 영어 4편을 지금 잡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면접 방어력까지 갖출 수 있는 거고 자, 렌즈를 해부해서 이제 120개의 연계의 세트 아이디어를 중복 누락 없이 제가 제공을 하고 이 중에서 원문 하나당 한 개씩 해서 총 10개의 심층 계획 안에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탐구 동기, 방법 결과, 후속 영어까지 학교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기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참고해서 탐구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이제 중학생이 벌써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너무 좋죠. 왜냐면 미리 이제 수의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고등학교 진입하자마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계획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 1, 2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만들고 그다음에 비교과를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골라 가지고 본인의 강점과 학교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 3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내가 이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봤다. 그다음에 면접에서 그거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런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의대, 수의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의대, 수의대가 이제 비교과가 달라요. 어떤 조금씩 이제 방향과 컨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이제 두 가지 컨셉을 투 트랙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PDF를 직접 볼 거예요. PDF를 이렇게 직접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191페이지고 이렇게 총 10개 주제 중에서 저는 펫푸드와 반려동물 영양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20번 페이지를 먼저 봐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섹션은 사전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펫푸드와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뭐 정의와 발전 배경, 그다음 전 세계인 자본과 관심 집중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술의 핵심 원리와 진화를 이렇게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 주를 다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다음 미래 전망과 남겨진 과제는 우리 예비 수의학도인 우리가 이 분야의 이 수의 바이오 분야에 진입을 해서 실제로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면 좋은 단락이 되겠죠.
그냥 수의학과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여기 작성할 때 쓴 참고 문헌 여기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요게 인제 주인공이죠. 인제 원문 누르면 바로 원문 받을 수가 있고 요 논문에 대한 핵심 그 요약 인포그래픽 정리돼 있고 연구 배경의 필요성, 핵심 연구 결과, 그다음에 연구의 한계점, 그다음에 이게 왜 인제 논문이 수의학과 예비 수의학과 생각하는 친구한테 좋은가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제 메인 그 핵심은 인제 11 인치로 쪼개 가지고 각 과목이랑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해체 쇼 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저는 인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인제 법령 정책을 한번 봐 볼게요. 예를 들어 법과 정치학, 그러니까 아까 그 원문이 이제 여러 인제 과목들을 연계할 수 있지만 나는 저 원문을 법령 정책으로 해서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과목이랑 연결하고 싶어. 요렇게 인제 생각을 한다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냐. 국내 펫푸드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그래서 원재료 표시 기준 강화, 허위 과정 점검, 기능성 펫푸드 원료 발굴 등록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인간 식품 수준의 품질 관리 기준이 아직 못 미치고 있더라. 요게 인제 그 펫푸드 영양과 관련된 법령 정책의 어떤 개념 연결인 거예요. 그래서 탐구 방향을 한국의 사료관리법과 미국 FDA의 펫푸드 규제 체계를 비교하고 국내 펫푸드 표시 기준의 개선 방향을 법령 정책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탐구는 실제로 한국의 미국의 펫푸드 원재료 표시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법령 정책 관점에서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요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패스트푸드 영향을 꼭 이과적인 관점에서, 생명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아도 되고 법령 정책 관점에서 사회문화 탐구,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 이제 12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못 뽑았습니다. 주제가 가장 연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심정기획안으로 맞춤형 펫푸드 구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자, 펫푸드 시장의 핵심 변화는 제품 자체의 진화가 아니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의 전환에 있다. 대형 유통 채널 중심의 일방향 판매에서 보호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영양소를 설계해서 전기 배족하는 DC2 구독 모델로의 전환은 펫푸드 산업의 가치사슬 전체를 재편하고 있다. 자, 이 전환 과정에서 수의사가 영양 설계의 과학적 관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를 구성한다는 점이 수의학과 지망생에게 산업 생태계 내 수의사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파괴적인 시각이다. 굉장히 재미있죠. 산업의 중심이 수의사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자, 그래서 초록이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고 전체적인 방향이, 그다음에 실전 보고서의 목차가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그다음에 이게 왜 하필 세특에 어필할 때 중요하냐라는 어필 포인트를 정리하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락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나머지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수의대 비교과 가이드북이 요렇게 인제 5,500원 투자를 하게 되면 3학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다 담고 있고, 무궁무진한 어떤 뻗어나갈 수 있는 주제가 있고 120개 그러니까 탐구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어디에 있든 간에 요 가이드북 하나를 가지고 풍부하게 그 비교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메디컬 올인원 패키지라고 해서 의치, 한약, 수, 그리고 간호대까지 총 6종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6종은 의료 바이오 시장, 의료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그 큰 분야의 6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수의대만 보는 것도 좋지만 요 메디컬 패키지를 보면 진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고 확신을 갖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 근거가 되는 거고, 이 진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의료 바이오 산업 전체를 6가지 시각에서 보면 요거를 포괄하는, 총괄하는 어떤 리더의 통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올인원 패키지에 한번 이렇게 권당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권당 4,500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관련 패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의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설명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